안녕하세요. 유범진입니다. 네, 오늘 보세사 3과목 보세 화물 관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3과목을 들어가기 전에 3과목의 개요에 대해서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3과목은 이렇게 보세 화물 관리라는 시험 과목이고요. 첫 번째 파트가 바로 보세 화물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가 보세 운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세란 표현은 말 그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인 화물은 즉 외국 물품이고 외국 화물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관리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챕터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세 운송이라고 하는 거는 보세 말 그대로 외국 물품인 상태에서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사람, 즉 신고가 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의해 운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이제 바로 보세화물 관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화물 관리입니다. 챕터 1. 먼저 이제 가장 첫 번째 보세화물에 대한 관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세화물은 그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보세구역이라는 곳에 한데 모아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세화물의 장치 장소입니다. 내용 보시면요. 원칙과 예외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처음 원칙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인 요 장소는요, 바로 협의장소예요. 협의장소. 상호 간의 장소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선사는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운영인과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보세화물을 장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서 여기 선사는 보세화물을 장치하는 것을 원칙입니다. 여기 밑줄입니다. 어디 누구야? 화주 또는 그 위임받은 자가 운영인과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결국 협의 장소는 정하는 주체가 누구인 거죠? 그렇죠. 화주와 운영인이 협의 장소입니다. 선사라는 건 말 그대로 선박회사를 말하는 거고요. 현재 외국 화물을 외국으로부터 적재해서 우리나라로 가지고 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근데 만약에 이 장치 장소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즉 협의가 없는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협의가 없는 경우 1번과 2번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마스터비엘이라고 있고요. 두 번째가 하우스비엘이라고 있습니다. 이 마스터비엘과 하우스비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를 잠깐만 짚고 넘어가실게요. 실질적으로 무역거래는 특히 해상운송 같은 경우에는요, 선박회사가 있고요. 이 선사와 직접적으로 화주 간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운송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혹 요 중간에 포워더가 개입해서 운송계약을 주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사와 화주 간에 직접적으로 운송계약이 이루어져서 발행하는 비엘은 마스터비엘이라고 하고요. 중간에 포워더가 개입을 해서 포워더가 선사로부터 비엘을 받고 그 받은 비엘을 다시 포워더의 명의로 재발행하게 되는 비엘이 바로 이렇게 하우스 비엘이 되는 겁니다. 즉 결론, 마스터 비엘은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거고요. 하우스 비엘은 포워더, 운송 주선인이 발행하는 비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엘이란 운송인이 화물을 적재한 이후에 발행해주는 운송 계약서이자 운송 수령증이자 각종 그 유가증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마스터 비엘 화물, 즉 이 화물은요, 흔히 말해서 이제 FCL 화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화물은 선사가 장치 장소를 결정 밑줄입니다. 당연히 선사가 발행한 BL 마스터 BL이고요. 마스터 BL 화물인 경우에는 선사가 결정합니다. 두 번째 하우스 BL은요.
화물 운송 주선업자가 밑줄. 이게 포워더라고 하는 겁니다. 포워더야. 선사 및 보세구역 운영인과 협의하여 장치 장소 결정한다. 예, 협의하여 결정한다. 요 포인트 잡아 주실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의무 태만입니다. 의무 태만. 세 번째 의무 태만 조항이라고 하고 요 조항은요. 흔히 말해서 협의 장치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협의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은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내용 보실게요. 장치 장소를 정할 때에는 화물 운송 주선업자가 여기 찍을게요.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다음 어느 하나의 장치 장소를 한다라고 해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세관 지정 장치장, 세관 지정 보세 창고. 예, 장치장과 보세 창고인데 지정 주체는 바로 세관이 지정한 요 장치장, 보세 창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장소에다가 장치한다는 거는 협의가 잘 된 케이스예요? 협의가 안 된 케이스예요? 그렇죠. 협의가 잘 안 됐거나 심지어 협조도 잘 안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세 개까지가 원칙적인 장치 장소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화주나 운영인이 협의하는 장소에 선사가 갖다 놓는 게 원칙이고요. 이 갖다 놓는 화물이 만약에 마스터 BL 화물이라면은 선사가 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 BL이라고 하면요. 운영인이 선사와 보세구역 운영인과 협의해서 장치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에 대한 의무태만, 이 의무태만은 화물운송 주선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실제로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세관이 지정하는 장치장이나 또 그 보세구역에 놓을 수 있다. 보세 창고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 장치 장소라고 보겠습니다. 예외적 장치 장소. 지금 이제 원칙적인 장치 장소를 보셨는데요. 지금 이제 예외적 장치 장소를 보시면은 첫 번째 보시면은 입항 전 또는 하선 하기 전이라고 요 예외적이라는 표현은요. 요건 이제 입항 전 수입 신고. 요 개념을 또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입항 수입 신고. 입항 전 수입 신고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오는 중에서도 입항하는 중에서도 수입 신고 수리가 됐다면 이건 내공 물품으로 치거든요. 바로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입항 전, 그다음에 하선 하기 전 밑줄 할게요. 전 밑줄이고요. 수입 신고가 되거나 보세 운송 신고가 된 물품은 바로 한다며 보세구역에 반입함이 없이 이미 입항 전에 수입 신고가 됐거나 보세 운송 신고가 이미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하면요. 보세구역에 반입함이 없이입니다. 없이 부두 또는 공항 내에서 보세 운송 또는 통관 절차와 검사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거에서 부두, 공항 내에서 검사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요거 좀 체크하실게요. 이렇게 밑줄입니다. 실질적으로 입항 전 신고, 수입 신고나 어떤 보세 운송 신고가 이미 됐다라고 하면요. 그거에 대한 행정 절차가 이미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바로 내린 그 즉시 부두, 내린 그 즉시 항구, 내린 그 즉시 공항에서 바로 또 다른 업무 절차가 검사 업무 같은 것들이 진행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런 것들이 아닌 예외적이 아니라 원칙적인 신고라고 하면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장치한 이후에 수입 신고하고 검사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입항 전에 이런 행정 절차들을 마쳤기 때문에 내린 그 즉시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위험물 등 특수물품. 실질적으로 위험물 등 특수물품은요. 위험물은 폭발성이 있거나 인화성, 불이 붙을 수 있는 것들, 전염성, 독극물 이런 것들이고요. 특수물품은 냉동, 냉장, 보온 이런 물품들, 살아있는 동식물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러한 물품만을 저장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창고에다가 반입을 해야 됩니다.